이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읽어온 책은 소소한 드로잉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종이책은 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종이책이 주는 그 특유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넘기는 그 맛, 그리고 종이책을 이렇게 서서히 넘기다 보면 느껴지는 안정감,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집에 쌓아 놓으면 이게 다시 펼쳐보는 일이 참 적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아쉬운 일이었고, 게다가 책상이나 아니면 뭐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은 이게 안 읽게 되면 자꾸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 얘를 또 닦아주기가 또 굉장히 불편해요. 다시 안 읽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책꽂이에 계속 책이 쌓이면은 얘를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엄청 넓은 서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서재가 넓게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이책을 빼곡히 쌓아 놓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알라딘이라는 중고 사이트에다가 전부 거의 대부분, 조금 남아 있긴 해요, 대부분 철회를 하고 나서 이런 전자책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저는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제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게다가 요새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이라는 게 또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기도 하고, 전부 다 들려주지 않고 썸머리에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영감을 얻는 거죠. 이런 내용의 책이구나, 이렇게 또 듣다 보면은 관심이 생겨서 종이책을 다시 한번, 종이책이 아니라 전체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소소한 드로잉이라는 책은 헤수스 오티즈님 그리고 빅디쉬 아트님께서 작성하시고 손민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폰트가 예쁘고, 소소한 드로잉이라는 폰트가 굉장히 예쁘죠. 게다가 요게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표지를 보시면은, 표지가 굉장히 책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예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지. 아무튼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마시멜로우가 있고, 거기에 곰돌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마시멜로우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시멜로우를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곰돌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새로운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창의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창조라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막 하다가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면 창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도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멜로우를 보고 나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그러면 마시멜로우로 된 곰돌이를 만들어 볼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창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소스가 필요하고 거기에 나의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소스, 마시멜로우라는 소스가 있고 거기에 나의 그림 실력을 더해서 새로운 마시멜로 곰돌이를 만들기,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영감 받고 쓰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 소소한 드로잉이라는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일단 표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건 소소한 드로잉이라는 책의 속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고, 목차도 한 번씩 쭉 보다가, 근데 저는 책을 읽는 방법이 목차를 쓱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보는 편이에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안 되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설 이외의 장르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해질 수가 있죠. 근데 소설은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흥미가 생겨서 지루해지는 구간이 좀 별로 없는데, 소설 말고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읽기에는 너무 흥미를 끌지 않는 수가 있어서 목차를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보는 편이에요. 보시면 파트 1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린 왕자의 사랑, 자신을 안다는 것, 혼자만의 시간, 진짜 내 모습, 지나온 길, 용기, 변화, 게으른 일을 대하는 법, 이런 식으로 목차가 나눠져 있어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골라서 보는 것도 쉽게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거는 인터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오티즈 곱하기 손미나 인터뷰.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 들려주세요. 사랑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통속적으로 말하는 로맨틱한 사랑과 일반적 개념의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영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둘러싼 보다 큰 의미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으로 채워진 존재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태초의 모습은 잊고 점점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하는 예술 작업은 그렇게 인생을 살며 배우거나 알게 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본질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티브로 삼고 있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이런 걸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요새 소설 같은 경우에는 로맨스 소설도 있고 판타지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인기가 가장 많은 장르가 로맨스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 그런데 여기서 봤던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사물과 나와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다음 인터뷰를 읽어본다면, 당신이 위로받고 힐링하는 시간은 어느 때인가요? 때때로 제 생각에 너무 속도가 붙는데, 그러다 보면 차분함을 유지하거나 평온함을 느끼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가끔 명상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의 흐름에도 억지스러운 힘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죠. 또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주변에 보이는 것들과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들을 감상하는 시간이지요. 저는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랑이란 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있고, 사람과 사물 사이의 사랑이 있고, 자기와 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와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존재인지를 사실 깨닫는 시간은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가가 생각하는 브레인스토밍에서 히스토밍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기법 중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이에 영감을 얻어 조직원들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하트스토밍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지요. 브레인스토밍이 조직원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면 하트스토밍은 조직원들이 생각과 정서 등 감성을 나눈다는 점에서 감성적입니다. 스토밍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폭풍이지만 명사 앞으로 이 단어가 오면 대단히 감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으로 해석됩니다. 전 예술가들이 굉장히 어떠한 영감을 얻고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느끼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무엇이 예술가에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걸까요? 예술가들은 끝없이 변해가는 역사 속에서 보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그 결과 미술의 역사는 매번 다양하게 전개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이 더욱 활발히 탄생된 배경 역시 카메라가 대중들에게 보급된 이후에 더 이상 화가의 눈과 손으로 재현하는 능력이 큰 의미가 없자 카메라가 찍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예술의 생태 자체가 과거에는 없던 것, 과거에 존재했어도 변하여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의 집합체이기에 21세기인 지금 수많은 기업의 리더나 철학자 또는 일반인, 나아가 학생들까지 예술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보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짝 인트로를 좀 살펴봤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책이 전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파트 1, 하트스토밍.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그림들이 도처에 굉장히 펼쳐져 있어요. 전 이런 걸 보면서 힐링을 또 느끼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있고 털 위, 사실은 털실을 보고 어린 왕자를 착안해서 창의를 한 거죠. 우리도 사실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창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왕자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어린 왕자는 말했죠. 두려움, 아픔, 사랑의 감정이 번갈아 휘몰아치는 기분. 의혹이 남아있는 마음, 긴장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느낌. 존재가 선사하는 두근거림을 받아들이라고요. 사랑은 원래 어려운 건가 봐요. 자신을 안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죠. 아마도 가장 쉬운 일은 남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일일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니까요. 혼자만의 시간. 나는 고독함 속에서 영혼의 아름다움과 나의 마법을 발견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곤 합니다. 내 안의 숨은 능력.
겉모습보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위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다고 얕보면 안 된다니까요. 위대함이란 내 안에 숨은 작은 능력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치유의 길. 아픈 일이 있나요? 상처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치유의 길이 보일 거예요. 상처야말로 깨달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거든요. 나비의 미래. 나비는 애벌레 시절을 기억해도 나비가 되는 걸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은 알고 있지만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죠. 절망의 순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믿었던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늘 존재하는 걸요. 공허함. 공허함을 향해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남들이 내려놓은 수많은 정의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진짜 모습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지요. 집착. 누군가 소유하길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함께 멸망하는 길일 뿐이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 안에서 당신의 행복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어느 한쪽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행복하려면. 집중. 당신이 집중하는 일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정신이 산만한 사람들은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진짜 내 모습. 당신의 진짜 모습이 궁금한가요?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낯선 이를 들여다보세요. 저는 이번 글에서 좀 느낌이 왔는데 진짜 내 모습이라는 그런 거 보시면은 하얀 달걀에 팬더를 그려놨는데 달걀을 보면서 팬더를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진짜 내 모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제가 보기엔 이 알을 사실 알이 깨고 나와야 이 여기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사실 알 자체도 생명이긴 하지만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알에서 나옴으로써. 그런데 이 알을 가지고 팬더를 그림으로써 뭔가 내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깨트려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그런 느낌. 그렇게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 토대에다가 어떠한 것을 창의적으로 그려넣으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가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그림이 저한텐 굉장히 의미롭게 다가왔어요. 게다가 이런 그림 느낌에 진짜 내 모습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게 너무 훌륭한, 기발하고 훌륭한 정말 멋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당신의 진짜 모습이 궁금한가요?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낯선 일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또 제가 해석한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건 어디로든 튈 수 있는 거라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또 양, 이렇게 솜털을 가지고 양을 그려서 헬로우 하고 물어보면서 위에 있는 양을 또 보고 있죠. 이게 또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털을 보고, 양털, 요 솜털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책이 주는 훌륭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을 조금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영감을 얻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책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영감을 주는 데 쓸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나서 나와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저는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보셨던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도, 감정들을 가지고 혼자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내가 얻었었지 하시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걸 따라해 보는 거죠. 저는 사실 요새는 소설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읽었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책은 지금 읽고 있는데 즐겁게 읽고 있어요. 책이 주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책마다 그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또 다르겠지만 책마다 치유를 주는 책이 있고 그냥 신비로움을 주는 책이 있고 약간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책이 있는데, 저는 약간 치유를 주는 책 같은 경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읽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책은 치유를 좀 저한테 주기 때문에 즐겁게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책은 해리포터가 있는데, 해리포터는 또 워낙 유명하기도 하니까,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되게 해리포터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즐거운 순간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따라가면서 뭔가 내 내면에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 그래서 약간 동화책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동화책이 주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책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좋은 책을 발견하는 그런 기분도 굉장히 짜릿하죠.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한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도전해 볼 만한 걸 찾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사물을 한번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위에 그림을 한번, 자신만의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걸로 책의 내용을 이어가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 내용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써 치유가 되는 거죠. 사실 치유라는 건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셀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싶지만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온 몸이 사실 상처 투성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것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되나? 자신이 치유를 해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 치유 도구가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이러한 상처를 입는 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방법을 한 가지 배웠잖아요. 함께 알아갔죠? 함께 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배우셨던, 느끼셨던 그런 감정들을 현실에서도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책을 통해서 또는 저와 함께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